인류의 가장 깊은 욕망은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아우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심리의 신비로운 미궁을 여행하며 욕망의 근원에 대한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누구든 욕망을 일깨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욕망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즉 영혼에서 오는 부름입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복잡하며 종종 가장 두려운 측면 중 하나는 무의식의 어두운 영역인데 칼 구스타프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억압했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은 종종 사회, 가족 또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에 의해 거부되거나 억압된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힘, 창의성, 그리고 독창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를 만진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에만 존재하는 가면을 넘어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억압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그림자는 내적 갈등, 억압된 욕망, 두려움, 질투, 야망, 분노, 심지어 억압된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거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반사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사는 종종 투사로 나타납니다. 즉,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과잉 반응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만지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을 더 깊고 전체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욕구의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림자를 만지는 것은 이 욕망의 불꽃을 점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욕망은 무의식의 신비로운 심연에서 표면에 덧없고 단순한 욕망을 넘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만지는 사람은 상대방의 억압된 욕망과 욕구에 공감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매력이 아니라 영혼들이 서로를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은 그림자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의식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만질 때 그 사람은 더욱 진실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서 벗어나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융은 그림자와 통합하는 것이 심리적 성숙과 진정한 자아 발견의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의 갈등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 관계에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제약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욕망을 일깨우고 싶은 사람에게 타인의 그림자를 만지는 것은 친밀하고 진실한 연결을 맺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 연결은 영혼이 피상적인 것을 넘어 춤추는 공간입니다. 그림자를 만지는 손길은 자신이 숨어있는 어두운 방을 밝혀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인 욕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모두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림자를 만지는 것은 욕망의 여정에서 가장 용감하고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욕망을 일깨우고 싶다면 그 사람의 표면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접촉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심리적인 연결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결을 형성할 때 상대방은 더 자유롭고 더 갈망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칼 융의 말,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빛에 도달할 수 없다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의 욕망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어두운 면의 맞선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 심오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는 개인의 의식을 넘어서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 개인의 삶과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집단적 기억, 공유된 경험, 그리고 공유된 원형을 포함하는 심층적인 층을 의미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문화, 신화, 종교적 신념, 그리고 공유된 인간 경험이 우리 정신에 남긴 흔적의 총합입니다. 이 보편적인 정신의 층에 접근하면 우리는 개인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개인 심리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집단적 심리적 구성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특정 경험과는 별개로 자신 안에 공유된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은 영웅, 어머니, 현자,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은 보편적인 이미지와 모티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집단 무의식의 일부이며 이러한 보편적인 이미지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 무의식적 이미지보다 더 깊고 강력합니다. 이러한 원형의 영향력은 욕망과 매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영혼의 보편적인 언어는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며 이러한 상징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영혼과 공명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까지 두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을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 내면의 힘, 용기, 그리고 투지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원형을 두드리는 것은 깊은 보호, 연민, 그리고 연결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이러한 원형의 심연에 닿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초월하고 영혼의 공통된 욕구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 무의식에 두드리는 것의 가장 마법 같은 측면은 말과 피상적인 표현을 넘어 영혼 사이의 이해에 있습니다. 이 층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곳에 개입합니다. 이러한 심오한 연결은 눈빛, 몸짓 또는 상징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은 개인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원형을 인식함으로써 더 깊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망을 깨우고자 하는 사람은 단순히 표면적인 매력 코드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미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영혼의 공통된 언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하게 공감되는 원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웅, 연인, 현자, 아니면 보호자 중 누구입니까? 이러한 원형 중 하나와 연결될 때 경험하는 감정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러한 감정은 집단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심연을 파고드는 것은 일종의 영적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인류의 집단 정신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욕망과 매력이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보편적인 영혼의 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욕망을 일깨우려면 그들의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고 영혼의 보편적인 코드를 이해하고 그 코드와 공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면 순간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대감이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형성됩니다. 이 깊은 층에 접근하면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도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우리의 공유된 경험, 기쁨, 고통의 그물망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을 통해 상대방의 영혼 속 메아리가 당신의 영혼 안에서 공명합니다. 이 공명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의 욕망과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공명하는 신성한 접촉입니다. 따라서 이 깊은 연결이 형성될 때 진정한 매력과 욕망이 꽃피고 자랍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사람이 영적 성숙과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통합이라는 개념입니다. 통합은 개인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 즉 서로 다른 측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신적 통찰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정서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많은 측면이 억압되거나 부정되거나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분열된 느낌을 안고 살아갑니다. 통합은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보완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욕망을 일깨우고 사람들과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합 과정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 과정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평화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의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측면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의 어둠을 포용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빛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욕망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알려진 얼굴뿐만 아니라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은 무의식적인 부분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욕망과 열정의 원천인 내면 세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합은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결점, 약점, 두려움, 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내면의 충만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이러한 상태는 자아 실현 또는 자기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자아는 개인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 형성되는 내면의 조화와 온전함의 상징입니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조화를 활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매력은 개인이 평화롭고 내면적으로 완전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관계나 유대감을 형성할 때 통합 과정에 접근하면 깊고 친밀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불완전하거나 단편적인 측면을 숨기는 데 지친 사람들은 진실되고 전체적인 수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온전함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하고도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욕망과 상호 매력의 가장 강력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통합된 관계 속에서 개인의 영적 성숙이 꽃피우고 개인의 변화가 가속화된다고 주장합니다. 통합의 과정은 또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건강한 관계는 그러한 용기와 정직함에서 꽃피웁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용기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두운 측면까지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통합은 또한 개인의 외부 세계와의 관계와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내면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를 만든다. 라는 칼 융의 말은 욕망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내면에서 분열되고 갈등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지만 통합된 사람은 자신과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욕망의 불꽃은 이러한 내면의 조화와 온전함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욕망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신의 내면과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타인의 영혼에 다가가려면 자신의 영혼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타인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 평화는 진실함, 진정성, 그리고 자유를 의미하며 바로 여기에서 욕망이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통합 과정에 다가가는 것은 사람들과 깊고 진실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와 욕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욕망을 일깨우려면 표면을 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의 모든 측면을 존중하고 이러한 측면들이 합쳐지는 온전함에 닿아야 합니다. 오직 그러한 접촉만이 진정한 욕망과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통합의 여정에서 어떤 단계를 거쳤습니까? 내면의 부분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여정에서 당신의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영혼의 정직성을 건드리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새로운 욕망과 연결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복잡한 영역 중 하나는 감정적 어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두려움, 고통, 트라우마, 거부된 측면, 그리고 억압된 감정과 얽혀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감정적 어둠은 단순한 짐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 변화, 그리고 진정한 욕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욕망을 일깨우고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어두운 공간에 접근한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덧없는 매력을 넘어 영혼의 가장 은밀한 면에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어둠은 사람의 비밀 정원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어둠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빛을 얻게 된다. 이 어두운 영역은 억압된 분노, 깊은 슬픔, 버림받은 느낌, 외로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또한 진정한 자기인식과 자기 수용의 문을 열어줍니다. 욕망은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면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진실에 도달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감정적 어둠까지 어루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연약하고 연약하며 진정한 자아를 어루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그들을 배제하거나 판단할까봐 이러한 어두운 면을 숨기고 억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러한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개인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심리적 온전함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적 어둠을 어루만지는 것은 사실 내면의 분열을 통합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영역에 숨겨진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과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밝고 쉬운 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어려운 면까지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이 과정은 내면의 어둠을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욕망과 연결의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피상적인 것을 넘어 연약함과 진실함에서 자양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어둠을 어루만지는 것은 변화와 재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어둠 없이는 별을 볼 수 없다. 고통과 고난은 영혼 깊은 곳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오래된 상처는 새로운 힘으로 변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욕망의 불꽃이 피어납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온전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두운 부분을 어루만지는 것은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받고 받아들여질 때 가장 큰 욕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 어둠의 모든 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욕망이 취약성과 친밀함의 춤이라고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두운 부분을 어루만지려면 자신의 어둠과 마주해야 합니다. 영혼의 어둠은 외부로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보이는 두려움, 분노, 거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억압되어 있던 모습의 반영입니다. 칼 융은 개인이 이러한 모습을 인식하고 통합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용기는 타인의 어둠을 더 쉽게 어루만지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정의 어둠에 다가가는 것은 타인을 갈망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가장 깊고 진실된 방법입니다. 이 길에는 용기, 공감,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즉,
표면 아래에 숨겨진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욕망이 이 어두운 공간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이 어둠과 화해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상징과 신화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보편적인 언어를 구성합니다. 칼 융은 개인의 의식 너머에 존재하는 집단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단순한 정신적 이미지가 아니라 인류의 공유된 경험, 감정, 그리고 영적 실제를 반영합니다. 반면 신화는 문화 속에서 이러한 상징이 구체화되고 서사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욕망을 일깨우고 인간의 영혼에 닿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징과 신화의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을 넘어선 연결을 구축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상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정의할 수 있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상징은 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심오한 의미와 감정을 드러냅니다. 평범해 보이는 상징도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강력하게 공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상징과 신화적 이미지라는 마법의 언어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상징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보편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전달하며 개인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인류가 수세기 동안 영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온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원형의 구체화로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역동성과 욕망을 반영합니다. 영웅의 여정, 창조 신화, 사랑과 희생의 주제, 이 모든 것은 영혼의 보편적인 경험을 나타냅니다. 칼 융은 신화가 개인의 정신적 과정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고 싶다면 그들의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관계나 매력의 순간의 상징과 신화를 통해 형성되는 연결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이러한 연결은 마음을 초월하고 정신의 공유된 코드를 통해 엮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커플이 공유하는 특별한 상징이나 신화적 인물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욕망의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상징은 영혼의 자양분입니다. 상징을 통해 자양분을 얻은 욕망은 덧없는 변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상징주의와 신화를 다루는 것은 또한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정신의 집단적 층위까지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영적 경험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징의 힘을 활용하여 욕망을 일깨우는 것은 사실 인간 영혼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상징과 신화는 엄청난 변화의 힘을 지닙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개인을 자신, 세상, 그리고 우주와 통합합니다. 욕망의 불꽃이 상징의 심오한 의미로 자양분을 얻을 때 인간 영혼 안에서 진정한 각성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이해와 연결을 구축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욕망을 일깨우고 인간의 영혼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징주의와 신화는 보편적인 언어로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이 언어를 숙달하는 것은 타인의 영혼에 다가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열쇠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비추어 상징과 신화적 이미지의 힘을 발견하십시오. 진정한 욕망은 이 고대하고 신비로운 언어에서 싹을 틔웁니다. 상징은 우리의 개인적 무의식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서도 공명합니다. 따라서 상징의 힘은 개인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영적 경험의 축적입니다. 융이 지적했듯이 상징은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문 뒤에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공유해온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욕망과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으로 이동하며 개인의 자아에서 보편적 자아로 확장됩니다. 신화 속 영웅, 신,
그리고 신성한 인물들의 여정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 여정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도전과 싸우고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하는 인간 영혼의 상징입니다. 그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용감하게 자신의 내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욕망과 연결은 이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진정한 욕망은 자기 발견, 통합,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인의 열망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주의와 신화를 다루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문을 열고 어둠에 맞서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사람이 영적 여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점 중 하나는 자기 통합의 상태입니다. 칼 융은 개인이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면 내면 세계의 파편들을 모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단순히 피상적인 수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강점과 약점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신과 통합된다는 것은 가장 깊고 순수한 형태의 영혼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또한 욕망과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거부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패턴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이 영적 혼잡, 내적 갈등,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정신은 분열되고 파편화되면 온전히 존재할 수 없으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과 매력이 종종 표면에 남아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반영되는 이유입니다. 자신과 통합될 때 당신은 영혼의 온갖 색채와 음영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욕망은 가장 순수하고 자유로운 형태를 찾습니다. 자신과 통합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억압되거나 잊히거나 인정하기 망설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그림자에 공간을 주는 것은 자아 통합을 향한 가장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적, 관계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창의성과 진정한 욕망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된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온전함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고 자각하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러한 내면의 조화와 온전함이 욕망의 원천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매력과 사랑은 온전히 표현된 자아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 안에 더 깊이 통합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진실되고 지속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피상적인 매력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자신과 통합된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복 탄력성과 유연성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세계의 견고한 토대를 쌓은 사람은 외부 세계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외부의 승인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욕망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내면의 견고함이 진정으로 충만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초석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통합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내면의 두려움, 트라우마, 그리고 미지의 것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칼 융이 말했듯이 어둠에 맞서지 않고는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여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영혼 깊은 곳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자신과 통합된다는 것은 영혼의 가장 진실된 상태에 도달하고 삶을 최대한 충만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자아에 다가가는 것은 욕망과 진정한 매력을 경험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완전한 온전함을 성취할 때에만 타인의 영혼에 의미 있는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인간다움과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얼마나 온전합니까? 이 여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어떤 부분과 화해했습니까?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따라서 자아 통합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고 지속적인 성공과 행복의 토대입니다. 칼 융의 보편적 심리학은 욕망이 단순한 육체적 매력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6가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다가가는 열쇠입니다. 이 6가지 핵심 중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삶에서 욕망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댓글로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말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후원을 원하시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